제발 올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시윤이 채널의 이시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듯이 변호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저의 지난 로3 생활에 대해서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로스쿨생이지만 사실 로3이 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그 예비 로스쿨생 또는 로스쿨생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부 분들께서도 이제 사법고시랑 변호사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번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일정표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은 보통 1월 초에 화, 수 시험을 보고 목요일 하루 쉬고 금, 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목요일은 휴식일이라고는 하지만 쉬는 날은 아니겠죠. 그래서 화요일날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법은 행정법과 헌법 시험을 말합니다. 선택형은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사례 기록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례형은 논술형 시험이고요. 문제가 주어지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법학의 논리 방식대로 답안을 완성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기록형 시험은 사례형과 달리 문제가 대놓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서류들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실무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작성을 해야 하는 하나의 완결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례형이나 기록형 모두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약간 타임어택형의 시험입니다. 로스쿨생 분들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변호사 시험 답안지를 보시면 문제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글을 완성하는 데까지 있어서 한 면당 15분 정도를 할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째 날 공법 시험을 총 5시간 정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3일치 동안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둘째 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특별형법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넷째 날의 민사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에는 어음수표법, 보험법 포함되고, 그리고 가족법, 민사집행법,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아무튼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민사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법, 형사법과 다른 점은 넷째 날에는 선택형과 기록형만 보고 마지막 날에는 오전에 사례형을 본다는 겁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하루에 다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 민사법 사례형을 보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각자 선택한 선택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법을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랑 변호사 시험이 다른 점은, 사법고시는 객관식 시험과 사례형 시험 간에 그 몇 달의 텀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은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쫙 본다는 점이 차이고, 또 사법고시는 기록형 시험을 보지 않고 나중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로스쿨은 애초에 로스쿨 재학하는 과정에 기록형을 공부를 하고 객관식과 사례형과 기록형을 한 번에 이 4, 5일 안에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로스쿨생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시험 일정이 너무 반인륜적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시험보다 누구 한 명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변호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리시윤이 씨의 로3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희 로3 생활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자면, 제발 올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랑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스터디 위드미로 함께 오랫동안 같이 공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험 생활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경험담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때는 바야흐로 6월입니다. 로스쿨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매일 모의로 시험을 보는 그런 특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좀 위급해지셔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어요. 다음날 출석과 시험을 포기를 하고 이제 가서 밤새 간호 아닌 간호를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또 다시 약간 좀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또 돌보실 상황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서, 그때는 또 제가 급히 택시를 타고 본가 근처로 가서 또 근처 병원에서 또
잠깐 시간을 같이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스터디 위드미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뭐 이런저런 가족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방송을 좀 못하게 되었다라고 공지도 드렸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던 중에 외조부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로3은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6월과 8월과 10월 이렇게 3차례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선택법을 6모, 8모 때랑 10모 때랑 다른 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모의고사로서는 제가 환경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포항에서 외조부상을 치르느라 그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시 때 처음으로 환경법을 응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있었죠. 11월에는 저희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임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그런 소식은 아니었는데 저희도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내와 같이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집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여기 아기집 잘 있네요 이런 희망찬 얘기가 아니라 아기집은 잘 있고요 근데 유산기가 심하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궁에 피가 고여 있는 건데 아직 아기집이 단단하게 자궁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행여나 이 고여있던 피가 흘러나오면서 아기집이 같이 쓸러내려져 나올 수가 있대요. 이런 거를 계류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축하 선물로 꽃도 미리 주문해서 막 기쁘게 뭐 축하해요 하면서 선물해줄 생각 다 계획해놓고 그랬는데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안 보는 데서 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산부인과를 갔는데 피고임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지금 아기집이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아기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이 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변시 한 달을 앞두고 이미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고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 찾아보고 사랑과 애정이 마음껏 솟아나고 있던 시기에 까딱하면 이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도 병가를 내고 2주 동안 그 침대에서 누워만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더욱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저희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식사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침상에다가 주고 받고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저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공부할 시간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변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많이 마음이 후달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렇게 2주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한 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피고임도 많이 줄어서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어서 이제 저희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결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기 즈음에 또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만성 신부전으로 10년 넘게 신장 투석을 해오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투석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분과 함께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거예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으로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또 이 격리병동에는 그 가족이 직접 생필품을 전달을 해야 하더라고요. 병원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이나 뭐 슬리퍼나 아버지 필요하신 것들을 간간히 가끔씩 사서 이제 택시 타고 전달하고 오고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변시 한 3주 정도를 앞두고도 계속해서 큰 고민거리와 큰 일들을 안고 또 꾸역꾸역 공부를 했어야 했답니다. 이래서는 진짜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 해서 일단 변시 3주 전쯤부터는 하루에 일단 4-5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좀 무리를 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시험 보는 그 화수 목금토 기간에는 제가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어쨌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으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교시 환경법 시험을 볼 때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더 버텨 하면서 막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 눈 막 크게 뜨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려고 멘탈 붙잡으려고 진짜 안간 힘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던 5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있는 2주 동안은 제가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진짜로 보는 그 5일 동안에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이 활자를 보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빠듯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밥을 떠먹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저는 옆에서 막 사색이 돼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아내가 참 건강 체질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참 잘 먹고 하는 아내인데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입덧이 제가 시험을 보는 그 와중이 가장 피크였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하니까 난리였죠. 그래서 막 저희 아내에게도 나 변호사 안 해도 괜찮지? 라고 계속 제가 막 물어보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긴장되고 하니까 하루에 우황청심원을 한 병씩 들이키고 아주 정말 위기의 연말연시였습니다. 근데 제 삶이 늘 그랬어요. 뭔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쟤는 뭐 하는 것마다 뭐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 같다, 너는 걱정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제 삶이 어떤지를. 근데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이번처럼 꼭 크게 뭔가 일이 하나하나씩 걸리고, 그래서 참 순탄하게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나면 더 기억에도 남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작은 것들에도 더더욱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 이런 시험 기간에 좀 멘탈을 다잡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버티면 이기는 시험이다 라는 거. 그래서 버티기만 해라, 버티기도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제시를 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나 이런 상태로 시험 볼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도 다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모래 한 줌을 쥐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그게 초시이건 제시이건 삼시를 보건 다 똑같다고, 그냥 멘탈 부여잡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고, 후배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 시험 결과는 4월 말에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 변호사 되신 거 축하해요 이런 식의 댓글이 올라오시는데 상당히 머쓱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일단은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할 것이고요. 뭐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뭐 뭔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생각하는 걸로. 아무튼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5일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어떻게 했더라? 좋아요와 구독을 이렇게 했었나? 너무 오랜만이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